서울에서 모텔을 중심으로 한 연쇄 살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20대 여성 김씨, 현재까지 3건의 범행이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1차 범행은 지난해 12월 14일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벌어졌습니다. 김씨는 교제하던 20대 남성에게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의식을 잃었지만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경찰 수사선상에 오릅니다. 2차 범행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또 다른 20대 남성에게 숙취 해소제라고 속여 약물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날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순간이었습니다. 1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2월 2일 김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김씨는 일주일 뒤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조사 일정을 사흘 정도 늦추자고 요청하면서 출석 일정은 결국 연기됐습니다. 그 사이 세 번째 범행이 벌어집니다. 3차 범행은 2월 9일 서울 강북구의 또 다른 모텔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는 당초 경찰 출석 예정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김씨는 미리 준비한 약물을 숙취 해소제라며 또 다른 20대 남성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혼자 모텔을 나와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다음날 이 남성도 숨진 채 발견됩니다. 김씨는 3차 범행 다음 날인 10일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수법은 동일했습니다. 피로회복제나 숙취 해소제라고 속여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2차 범행부터 약물 투여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진술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어 재우려고 약을 먹였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또 다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챗 GPT에 수면제를 과량 복용하고 술을 함께 마시면 어떻게 되나, 사망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와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약 처방 당시 술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또 하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채팅 앱을 통해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일은 특히 MZ세대에게 일상적인 만남 방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만남이 흔해졌다고 해서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자리, 그리고 상대가 건네는 음료 한 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 순간 생각지 못한 위험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만남의 시대에 그만큼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